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들이 모두 잠든 차가운 밤거리로 나서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대리운전 운전대를 잡아온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남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편안히 휴식을 취할 연배이지만 그는 일주일에 여여세를 하루 10시간 이상 길 위에서 고토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차오를수록 사회에서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단기 노인 일자리나 단순 노무직에서 나오는 한 달 수입으로는 도무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준비해둔 노후 자금이나 안락한 퇴직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부러움과 씁쓸함이 피어오릅니다. 한때는 그 역시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보통의 시민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노후 파산의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이 남일 같지 않으시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노년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은 과거 나라 전체를 덮쳤던 초대형 경제 위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젊은 시절 기술을 익히고 숙련된 기계가공 기사로서 자리를 잡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 자신만의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끈기 덕분에 초기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며 희망찬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국가적 외환 위기라는 파도가 몰아쳤고 거래하던 대형 모기업들이 일제히 무너지면서 주문 물량은 하루아침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원청업체의 연쇄 부도는 소규모 업체로 직격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장 자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압박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그는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급전을 빌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의 굴레는 끝내 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법원에 첫 번째 파산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금융 채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되었지만 힘든 시절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에 대한 사적 채무는 영원히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세월을 거치며 거처를 따로 마련할 여력조차 없어진 그는 성인인 아들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임대계약 기간이 다가오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호출을 받기 위해 타지를 오가며 도로 위를 전전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직종을 전전하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턱없이 짧았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 수령액은 고작 4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식비나 주거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쉼없이 몸을 갈아넣는 노동 외에는 노후를 받쳐줄 안전망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일해도 손에 쥐는 실제 손익은 초라합니다. 차가운 새벽녘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아도 플랫폼 수수료와 왕복 이동비를 차감하고 나면 정작 남는 순수입은 단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플랫폼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빼고 나면 손에 주는 돈이 아예 없는 허탈한 날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 가혹한 시련은 몇 년 전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악의적인 사기 피해까지 겹치면서 4천만 원이 넘는 새로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산재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 끝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10시간 이상씩 몸을 부서뜨리며 일하지만 매달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남은 셈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앞으로도 노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이 단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75세 어르신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첫 차를 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40년 동안 대형 버스를 몰며 전국 8도를 누볐던 베테랑 운전사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무료 급식소 번호표 뿐입니다. 계절에 따라 수입 기복이 컸던 버스 운전은 일할수록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비수기에도 매달 지출되는 비싼 차량 보험료와 주차장 임대료는 그대로 개인 채무가 되었고 결국 2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외곽 거처에서 1시간 넘게 이동해 도착하는 곳은 서울 탑골공원입니다. 점심 도시락표를 받으려면 새벽 5시 이전부터 차가운 바닥에서 줄을 서야만 합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무료급식소 앞에는 수백 명의 노인들이 길게 줄을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 열차와 버스를 타고 모여든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소중한 스티커 한 장을 손에 쥐어야만 비로소 하루 끼니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곳 탑골공원 일대는 갈 곳이 없는 빈곤 노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최소한의 허기는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정보와 노후 생존 전략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도시락표를 받아든 이후에도 그의 하루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낮값과 기본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리에서 폐품을 모으거나 고물을 사들여 다시 파는 일을 이어갑니다. 인근에서 약간의 비용을 주고 사들인 폐품을 고물상에 가져가 몇 배의 값으로 넘기는 운 좋은 날이면 5시간 동안 땀 흘린 대가로 단 몇만 원의 수입이 생겨납니다. 이 작은 돈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안팎이 들어오지만 방세와 약값을 차감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협심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가슴에 스텐트 시술을 2개나 받은 그에게 약값은 거대한 부담입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72세의 또 다른 어르신 역시 굴곡진 잔혹사를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 타인의 빚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7천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고 결국 10년 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과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여력이 떨어지자 그가 찾아가는 장소는 지역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저녁 식사는 편의점에 가장 저렴한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100만 원으로 버티려면 삶의 모든 기준을 극단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가 돌아가는 거처는 창문조차 마땅치 않은 좁은 고시원 단칸방입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공간에서 가난과 외로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낼 뿐입니다. 낮에는 타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밤에는 치매에 걸린 90대 노모를 홀로 간병하는 60세 여성의 삶은 매일이 숨막히는 전쟁터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휴대폰으로 집안의 홈캠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며 어머니의 동선을 살피는 것이 일상입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사고가 날까 불안한 마음으로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그녀는 과거 암에 걸린 아버지를 10년 동안 간병했고 이어 어머니까지 5년 넘게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아픈 몸을 끌고 직접 간병을 맡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라는 양쪽 부양을 모두 짊어진 마처 세대의 대표적인 얼굴인 그녀는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병원비와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간병 상황 때문에 통장 잔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들었던 보험마저 모두 해약하여 근근히 버텼지만 그 돈마저 떨어지자 막막함만 남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로 버는 70만 원과 가족 돌봄수당 85만 원이 한 달 소득의 전부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거나 이 문제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큰 아군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협심증과 기관지 질환, 골다공증 등 온갖 질병이 찾아왔고 매일 한 움큼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악의적인 금융사기 피해까지 입으며 삶은 더욱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70세가 넘어도 일을 멈출 수 없다는 두려움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매일 밤 깊은 시름에 잠깁니다. 대한민국 노인 3명 중 1명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을 이어가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중 무려 60%가 비정규직이며 3명 중 1명은 단순 노무직에 내몰려 있습니다. 새벽녘 인력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도 60대와 70대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고령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일감은 가뭄에 콩나듯 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의 현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힘이 닿는 데까지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헛걸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는 노인들이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자본과 준비 부족으로 시작한 자영업은 노년의 삶을 한층 더 참혹한 파산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 회생법원 법정. 차가운 의자에 앉아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 10명 중 6명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60대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 갇힌 이들이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세의 한 신청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법정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나이 환갑에 법원에 나와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가 창피하고 서글프게만 느껴집니다. 남들은 평온한 노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자신만이 삶의 마지막 기로에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가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였습니다. 오랜 세월 건설 현장 등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허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이를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금씩 쓰기 시작한 돈은 어느새 거대한 채무 덩어리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원금 자체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일을 하지 못해 이자가 누적되면서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노후의 비극과 생존 전략을 다루는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공유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노년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한번 파산을 경험한 노인들이 또다시 파산의 늪으로 떨어지는 재파산 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센터를 찾는 재파산 신청자 10명 중 실명은 60대 이상의 고령 노인들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아 법적으로 빚이 탕감된다 하더라도 노인이 직면한 근본적인 빈곤 구조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산 선고 후 5년 동안은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출이나 신용 활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다시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노인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이나 악성 채무에 손을 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파산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불찰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단언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의 삶은 비약적으로 길어졌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 개편은 턱없이 더디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노인들이 받아드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족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발생하는 거대한 소득 공백기 동안 노인들은 질낮은 일터로 내몰리거나 빚을 내어 버티다 파산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늙어가는 사회 속에서 노후 파산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사회적 대책과 제도적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때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71세 사업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으로 차린 카페와 편의점이 불과 4년 만에 2억 4천만 원의 빚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터에서 일구어낸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아 자영업에 도전하는 노인들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소규모 요식업이나 편의점은 은퇴 후 소득이 절박한 노년층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든 시장은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날로 거세지는 플랫폼 수수료의 압박은 노인 창업자들의 목을 순식간에 죄어옵니다. 과거 해외 통신망 건설 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그였지만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노후를 어떻게든 방어해보기 위해 전 재산을 끌어모아 4년 전 편의점과 카페를 잇따라 창업했으나 그 결정은 그를 더 깊은 파산의 늪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한 달에 2,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해도 임대료와 월급,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정작 그에게 남는 순수익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이한 구조가 계속되었습니다. 마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반갑기는커녕 빚이 더 늘어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노후 자영업의 현실과 생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알찬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2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와 폐업 처리 비용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살던 아파트마저 처분하고 친척 명의의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와 매일같이 걸려오는 채권 추심 전화는 그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과거 수백억 원대 사업을 이끌며 당당하게 살았던 자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기초연금 35만 원으로 버텨내야 하는 비참한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철수하는 과정조차 노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거대한 돈의 벽으로 다가옵니다. 매장을 원래 상태로 비워줘야 하지만 철거업체를 부르고 폐기하는 데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장 안을 가득 채운 기계와 집기들을 중고로 팔아보려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내 돈을 주고 폐기물로 버려야 합니다. 장장 일요일까지 매장을 비우라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어 철거를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깊은 한탄을 내뱉습니다. 16살부터 7순이 넘은 지금까지 평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영업 실패는 곧바로 소득 절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법적 파산으로 직행하는 외길 수순이 되고 있습니다. 임계장, 즉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년퇴직 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내몰린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단기 계약직뿐입니다.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화물 배송원 등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지만 정작 이들에게 돌아가는 대우는 차갑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인이 되어 새로 구한 일자리는 대부분 초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입니다. 한 달, 석 달, 길어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막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조차 못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선진국의 노인들에게 노동이 소일거리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한 자아실현의 의미를 갖는다면 한국 노인들에게 노동은 곧 죽지 않기 위한 절박한 생존 투쟁입니다. 은퇴 후 안락한 휴식을 누려야 할 시기에 노인들이 다시 험한 일터로 내몰리는 이유는 단 하나, 공적 안전망의 부실 때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식비와 주거비,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아픈 관절을 끌고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몸을 부서뜨리며 일해도 삶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버는 소득에 비해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의 상승 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경제적 충격이나 질병이 찾아오는 순간 곧바로 빈곤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인 노동 문제의 가장 중대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심각한 시차, 즉 소득 공백기입니다. 법적 정년인 60세를 채우지도 못하고 등 떠밀리듯 퇴직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주 소득원에서 퇴직한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공백기 동안 노인들은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가장 열악한 일자리라도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노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지만 노인 빈곤율 역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역설이 우리의 참담한 민낯입니다. 생존을 위해 강요되는 악으로 버티는 노동은 결코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동 현장에서조차 소외당하고 파산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사회 전체의 구조적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전 재산도 갑작스러운 중병 한 번에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소득은 끊기는데
매달 쏟아지는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노인을 곧바로 파산으로 내몹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노후를 대비했더라도 암, 뇌경색, 심혈관 질환 같은 거대한 병마가 찾아오는 순간 삶의 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끌어쓴 대출금과 카드빚은 곧바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변하고 결국 질병은 파산으로 직행하는 비극적인 고리가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 비극은 가게 전체로 확산됩니다.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어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으면 보호자 역시 생계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를 수발하느라 온종일 매달리는 동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당장 하루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립니다. 간병을 위해 들었던 보험마저 모두 해약하고 마지막 남은 거처까지 담보로 잡아 버텨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라앉는 배처럼 조여오는 가난뿐입니다. 아픈 가족을 버릴 수 없다는 죄책감과 당장의 생존 문제 사이에서 노인들은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처럼 의료와 돌봄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현실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촉구하는 귀한 목소리가 됩니다. 소득은 끊어지고 빚은 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노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지극히 쉽습니다. 노후자금을 조금이라도 늘려부르는 간절함이나 당장의 채무를 갚아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에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마지막 남은 재산을 쏟아붓는 비극을 겪곤 합니다. 남들처럼 조금이라도 버텼으면 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었던 투자가 교묘한 사기 범죄였음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파산을 겪고 어렵게 삶을 추스르던 노인이 사기 피해로 수천만 원의 새로운 빚을 안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 노인들은 자책감과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가난과 질병, 사기 피해라는 삼중고 시달리며 재파산 선고를 받게 된 노인들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고립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 속에서 죽지 못해 산다는 탄식은 개인의 푸념이 아닌 사회 안전망이 해체된 비참한 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이점 40년,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됩니다. 노후 파산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참혹한 미래의 민낯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세대가 노년에 이르러 가난과 질병 그리고 채무 추심에 시달리다 법정에서 파산을 선고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부양 부담의 폭증과 경제적 활력 저하는 물론 공동체 전체의 해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후 파산의 잔혹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공적 안전망의 근본적인 재건입니다. 무엇보다 공적 연금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 수급액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발생하는 거대한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계를 촘촘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노년층의 생존권 보장과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저희 채널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사회를 바꾸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아울러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수많은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제도로 운용하는 기초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최저 생계비조차 없어서 길거리나 무료급식소를 전전하지 않도록 단단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닌 평생 사회에 기여한 노년층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또한 노인을 파산으로 내모는 가장 치명적인 주범인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질병이 집안 전체의 경제적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 간병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가 정착되어야만 가난과 간병의 이중고에서
노인 가구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짐으로써 노인 빈곤율 최상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노후 파산을 막고 초고령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끝이 파산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